1948년을 건국절이라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이태강 정기 우리 국적을 일본이라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역사를 도내하고 이내 단체로 깎아내리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식민사관이나 식민지 근대화론을 은연중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이태강 정기 공물수 다른 수출이라고 미화하는 자는 뉴라이트입니다. 위안부나 징용을 자발적이었다고 강변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동도를 한국 땅이라고 밝은 거다 약하다고 주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뉴라이트에 협조동조 협력하는 자나 단체는 뉴라이트입니다. 여러분, 오늘 8.15 광복절 아주 특별한 분을 모셨습니다. 이준식 전 독립기념관장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반갑습니다. 평소 참 제가 존경하는 분인데 이렇게 가까이서 뵙게 되니까 예,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사실 다른 때 같으면은 지금 이 시간에 여기서 인터뷰하시기 힘들죠. 기념식 참석하시고 그러셔야 되는데. 예. 다행인지 불행인지 올해는 독립유공자 후손들이 정부나 지자체가 주최하는 기념식을 보이콧하고 있어서 오히려 저는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우리 애청자님들 잘 아시겠지만 참고로 우리 이준식 관장님 잠깐 소개를 해드리면 여러분 잘 아시는 지청천 장군 있지 않습니까? 한국 광복군 총사령관 지내신 지청천 장군의 외손자십니다. 그리고 독립운동가 지보경 선생님의 아드님이시고요. 2017년 12월 18일부터 2021년 1월 21일까지 문재인 정부 때 제11대 독립기념관장을 지내셨습니다. 관장님, 이게 공직의 마지막이셨죠? 예, 마지막 공직입니다. 예. 독립기념관장 하셨으니까 다른 이야기 조금 있다 하고 먼저 독립기념관장은 어떤 자리입니까? 어떤 일을 하는 곳입니까? 일단 독립기념관을 말씀드려야 되는데요. 예. 독립기념관은 1982년 일본이 역사 교과서 왜곡 사태를 일으켰습니다. 그 역사 교과서 왜곡의 핵심은 뭐냐면은 일제 식민 지배는 부당한 것이 아니라 합법적인 것이었다, 정당한 것이었다, 뭐 그런 내용이 적힌 역사 교과서가 일본 정부의 검증을 통과하면서 큰 논란이 됐습니다. 거기에 분개한 대한민국 국민들이 이거 그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우리가 뭐라도 해야 된다, 그런 움직임이 일어났고, 그 움직임의 연장선상에서 그러지 말고 우리가 일제 식민 지배에서 독립한 것을 제대로 기리는 시설 하나 만들자. 그래서 국민모금운동이 시작됐습니다. 그걸 이제 전두환 정권이 잽싸게 받아가지고 전두환 정권 말기에 이제 독립기념관이 문을 열었죠. 예. 예. 그 세금으로 아주 국민들 성금으로 이렇게 지어진 국민들 성금으로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예. 독립기념관은 기본적으로 목법인 독립기념관법에 정해진 활동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 활동이 뭐냐면은 국난 극복의 역사, 예. 그다음에 민족 정신의 함양, 이 두 가지로 압축이 되고요. 그걸 다시 한마디로 요약하면은 독립입니다. 예. 그러니까 독립 정신을 국민들한테 더 많이, 더 잘 알리라고 세워진 게 독립기념관이고, 당연히 독립기념관 관장은 그 역할을 충실히 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독립 정신 그런 정신들을 또 후대에 알리고 교육도 시키고 그런 역할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런데 독립기념관장이 됐다는 자가 취임하자마자 친일 인명사전 고쳐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니 정말 이렇게 쭉 보시면서 윤석열 대통령이 왜 저런 사람을 독립기념관장에 임명했을까? 저는 지금도 이해가 안 되거든요. 혹시 짚으시는 바가 있습니까? 그냥 짐작인데요. 예. 윤석열 대통령이 재간을 했지만 결정했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뽑은 게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 주위에 있는 누군가가 김영석 관장을 비롯해서 뉴라이트라고 지목되는 인물들을 계속 대한민국의 중요 기관의 장으로 지금 밀어붙이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럼 윤석열 대통령을 포위하고 있는 친일 세력이 존재한다고 예, 보십니까? 예. 어떤 자들일까요? 그 실체를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에 법원에서 그래서 대통령실에서 근무하는 직원들 명단을 공개하라고 판결까지 나왔는데 예. 지금 대통령실이 명단을 공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누가 그러는지 모르지만 뭐 세간에서는 안보실 차장인 김태호가 예. 아니냐고 뭐 의심을 하는데 한 사람뿐인지 아니면은 몇 사람이 더 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떻게 곤란했는지 아주 쪽집게처럼 곤란했거든요, 지금. 그 각 기관의 예. 친일 세력들을 예. 말이죠. 예. 지금 뭐 25개인가 꼽았는데 아마 더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아마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러니까 언론에 드러나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은 곳에 포진돼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자들이 노리는 최종 목적은 뭘까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일반적으로는 독립운동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 헌법재판소도 그런 결정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독립운동 때문에 오늘의 대한민국이 존재하는 것이다. 그런데 뉴라이트라고 불리는 사람들은 그걸 부정하려는 겁니다. 독립운동을 대한민국 역사에서 떼어내려는 겁니다. 독립운동 역사를 지워버리면은 1910년 강제병합부터 1945년 8월 15일 또는 1948년 8월 15일까지의 대한민국 역사는 사라져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자꾸 주장을 하는 겁니다. 아니 헌법재판소는 뭐 이런 거 갈 것 없이 예. 예를 들어서 사람은 코로 숨을 쉬어야 살 수 있다. 이거 헌법재판소가 판결 안 해도 당연한 진리 아닙니까? 우리 대한민국이 독립을 했고 그랬는데도 그걸 그러면 그런 식으로 떼어내서 그 논리를 만들어서 누구 좋으라고 하는 짓입니까? 일본 좋으라고 하는 거죠. 왜 일본을 좋게 하려고 합니까? 그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친일적 속성을 갖고 있으니까요. 일본에게 고마워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 자들이 그렇게 해서 얻는 게 뭘까 저는 참 궁금합니다. 뭐 개인적으로 얻는 것도 있겠지만 궁극적으로는 자신들이 갖고 있는 역사관, 제가 보기엔 굉장히 잘못된 역사관을 대한민국 국민의 보편적인 역사관으로 만들고 싶어 하는 겁니다. 관장님 보시기에 김영석 관장은 뉴라이트입니까? 예, 제가 보기엔 뉴라이트입니다. 저는 본인은 뉴라이트가 아니라고 자꾸 주장하니까 예. 그럼 뉴라이트라고 부르지 말고 그럼 친일파라고 불러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뉴라이트들이 왜 자기를 뉴라이트라고 부르면은 별로 안 좋아할까요? 일부의 사람들은 좋아합니다. 아, 저는 뉴라이트에 두 부류가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예. 하나는 뉴라이트를 자처하는 사람들. 어저께 구설수에 오른 신지호 같은 사람은 스스로 뉴라이트를 자처하거든요. 본인이 뉴라이트다. 난 뉴라이트야 라고 밝히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뉴라이트가 한국 사회에서 어쨌거나 많은 사람으로부터 비난을 받으니까 뉴라이트라는 것을 감추고 뉴라이트와 똑같은 언동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저는 김영석 신임관장은 두 번째 부류에 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김영석 관장이 원래 뭐 했던 사람인지 좀 아십니까? 잘 몰랐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 역사학자 김준혁 의원 아시죠? 인터뷰를 했는데 같은 역사학계에 있었으니까 좀 아냐고 그랬더니 듣보잡이라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독립기념관 관장을 했으니까 예. 또 저는 독립운동사를 전공했거든요. 예. 그 김영석 관장이 임명되었다는 뉴스가 나자마자 여러 사람으로부터 연락을 받았어요. 쟤 누구냐? 당신은 김영석이라는 사람 아냐? 나도 모른다. 나도 모르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역사학자들 열에 아홉은 모르는 사람입니다. 뭐 일부의 사람들은 알지 모르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1980년대에는 주로 기독교 역사를 조금 공부해가지고 논문을 쓴 적이 있습니다. 김영석 씨가요? 예. 예.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기독교계의 민족 지도자라고 이제 불리는 이승훈 선생에 대해서 뭐 글을 쓴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이후니까 1980년대니까 벌써 한 40년 전이죠. 예. 그 이후 40년 동안은 독립운동과 관련된 이렇다 할 논문을 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학자들은 모르는 거죠. 저 사람 누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저런 자를 누가 그러면 찾아냈을까요? 그러니까 어디서 쪽집게처럼 찾아내는 거예요. 뭐 혹시 그러면 뭐 유튜브에서 그동안 뉴라이트 뭐 이런 관련된 막 영상을 올리고 그렇게 얘기를 했을까? 윤석열 대통령이 그런 걸 많이 본다고 그러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발탁한 것 같지는 않고요. 예. 그 밑에 있는 누군가가 독립기념관장 자리에 저 사람이 어울린다고 생각하고 밀어붙인 것 같아요. 유유상종이니까 그런 자들끼리 뭔가가 있겠지요. 네. 독립기념관장은 어떻게 뽑습니까? 그 다른 공공기관의 장을 뽑는 과정과 똑같습니다. 아, 예. 그 독립기념관 이사회에서 임원추천위원회를 구성합니다. 그리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서류 심사를 하고 그다음에 면접을 봐서 최종적으로 2인 내지 3인의 후보를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저 때는 국가보훈처장이었지만 지금 국가보훈부 장관에게 추천하면은 국가보훈부 장관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는 그런 과정을 거치는데요. 문제는 이번 김영석 관장의 경우에는 면접 과정에서부터 이미 거의 내정이 된 상태에서 추진된 게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김영석 관장을 미리 정해놓고 예. 다른 사람들을 배제하려는 노력을 임원추천위원회에 누군가가 몇 명이 했다. 뭐 그런 지금 의혹이 일고 있는 거죠. 충분히 그랬을 거라고 네. 생각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짓들을 보면 방송통신위원회도 2시간 만에 공영방송 이사들을 다 선임을 했는데 시간적으로 따져보면 한 사람 들여다볼 시간이 10초도 안 돼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죠. 불가능하죠. 예. 그러니까 누가 이사가 됐냐고 물어봐도 대답을 못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제 이런 사람이 와서는 안 된다. 빨리 바꿔라. 그리고 이런 생각을 하고 1945년 8월 15일이 광복절이 아니라고 하는 자를 어떻게 독립기념관장에 앉히냐. 모든 국민이 들어도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할 얘기를 하는 이종찬 광복회장을 두고 당신이 추천한 사람이 안 돼가지고 지금 이렇게 대통령한테 대드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막 공격을 하지 않습니까? 이종찬 회장이 지금 반대하고 반발하는 이유는 관장님은 동의하십니까? 반대하는 이유가 특정한 사람을 밀었는데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반발한다는 뭐 여당이나 대통령실의 주장에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요. 이런 거겠죠. 이종찬 회장 입장은 똑같은 조건이면 독립유공자 후손에게 우선 기회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임원추천위원회에서 면접하는 과정에서 심사하는 과정에서 독립유공자 후손들은 의도적으로 배제했다. 그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고 문제를 제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 문제의 본질을 희석시켜서 이종찬 회장 개인 또는 광복회 회원들의 사리사욕 때문에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는 건 잘못됐다고 이제 공격을 하는 건데 저는 그 비난 공격이야말로 정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금 옆길로 갔다가 좀 다시 오겠습니다. 친일 세력들이 이렇게 버티고 아직도 틈만 되면 바퀴벌레처럼 기어 나오고 그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거슬러 올라가면은 1945년 8월 15일 해방이 되고 1948년 8월 15일 정부가 수립됐는데요. 그 과정에서는 친일 청산이라는 대의에 반대하는 대한민국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심지어 친일파들조차도 그 대의 명분을 거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재헌국회에는 이른바 친일파라고 불리는 사람들도 꽤 많이 들어갔거든요. 그런데 재헌국회에서 재헌헌법을 만들면서 부칙조항에 반민족 행위자를 처벌하는 특별법을 만들 수 있다는 조항을 집어넣고 그 결과 이제 반민특위가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반민특위는 당시 많은 사람들이 지지를 받았습니다. 근데 반민특위가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게 되면은
입지를 잃게 될 소수의 사람들이 친일파 아니면 친일파와 정치적으로 손을 잡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반민특위를 와해시키면서 친일청산은 물거품이 돼버렸죠. 그래서 저는 그렇게 얘기하는데요. 식민지 점령지의 역사를 갖고 있는 세계 여러 나라 가운데 유일하게 반민족 행위자를 인적 청산하지 못한 나라가 대한민국이다. 다른 나라들은 거의 했습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했습니다. 어떻게 반민족 행위자를 용납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처벌을 했고요. 사례로 많이 거론되는 게 프랑스 같은 경우. 프랑스를 엄청나게 죽였거든요. 나치에 협력한 사람들. 근데 한국은 이례적으로 공식적으로는 단 한 명의 반민족 행위자도 처벌하지 못했습니다. 왜? 반민특위가 일부의 친일파에 대해서 사법 처리를 했는데 6.25 전쟁 와중에 그거를 원천적으로 무효화시켜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청산을 못한 거죠. 친일 청산을 못했으니까 친일파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았을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기득권 세력이 됐습니다. 주류 세력이 됐습니다. 그러면서 오랫동안 친일 청산이라는 얘기를 꺼낼 수 없는 상황을 만들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국민들은 친일파에 대해서 여전히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었고요. 그런 상황이 오랫동안 지속되다가 1987년 민주화가 조금씩 실현되면서 이제는 친일 청산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고 그 결과 이제 노무현 정부 때 2개의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 가지고 친일 청산 작업을 벌였죠. 거기에 친일파와 친일파를 따르는 사람들이 큰 위기의식을 갖고 일대 반격을 한 게 바로 뉴라이트 형성입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까 6.25가 또 다른 의미에서도 참 아픔이었네요. 민족 동족 상잔의 비극이기도 하지만 친일파를 청산하는 그런 것을 또 빼앗아버린 그런 일이 됐는데 이제 왜 뉴라이트가 생겨났고 득세했는지 결국은 이제 친일파들이 자기들 살기 위한 어떤 보호막 이런 것을 만들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친일파의 후손들이요. 예. 근데 지금도 친일파들이 곳곳에서 떵떵거리고 큰 소리치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독립기념관장이 친일 인명사정 고치는 자격이 있습니까? 일단 2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친일 인명사전은 정부의 지원을 단 1원도 받지 않고 민간의 힘으로 만든 사전입니다. 그러니까 정부도 공공기관인 독립기념관도 친일 인명사전에 대해서 왈가왈부할 자격이 없습니다. 처음부터. 그건 나중에 본인도 시인했더라고요. 내가 어떻게 친일 인명사전을 고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 더 큰 문제는 친일 인명사전은 역사학계의 전문가들 수백 명이 달라붙어서 거의 20년 가까이 작업을 해서 낸 사전입니다. 그리고 법원에서도 그래서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해서 만들어진 사전이기 때문에 친일 인명사전에는 오류가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판결을 그동안 계속 해왔습니다. 그러니까 친일 인명사전에는 뭐 사소한 오류는 있을 수 있죠. 예를 들면 뭐 사람이 하는 작업이다 보니까 뭐 연도 표기를 잘못했다든지 그런 오류는 있을 수 있지만 큰 틀에서는 오류가 없는 사전이라고 이미 정평이 나 있는데 마치 친일 인명사전이 전체적으로 다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언급하는 건 더 큰 문제인 거죠. 혹시 친일 인명사전에 올라갈 기준 그것은 뭐 어느 정도 뭘 이상을 해야 이렇게 올라갔습니까? 기준을 다 정했습니다. 이를테면은 관리의 경우에는 군수 이상. 처음에는 친일인명사전을 처음 만들 때는 면장까지 다 포함시켜야 된다는 얘기도 있었지만 그건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 그래서 군수 이상, 이제 고등관 이상으로 정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직위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 행동으로 규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행위로. 뭐 단순히 단순히 얘기하면은 높은 지위에 있지는 않았지만 친일 행위를 명백하게 한 경우에는 이제 포함을 시켰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작가가 문학 작품을 통해서 친일을 선동한다든지 그런 걸 포함시키는 거예요. 그런 짓들을 한 사람이 많이 있었죠. 뭐 강제징용에 막 찬성하는 글을 쓰기도 하고 내선 일체를 주장하면서 일본군의 입대를 막
종용하기도 했고. 그러니까 친일 인명 사전을 편찬하면서 나름대로 엄격한 기준을 갖고 하려고 한 게요. 한 번 행위를 한 거 가지고는 포함시키지 않았습니다. 아, 그런 행위가 반복이 됐을 때 그런 사람들을 친일파라고 규정을 한 거거든요. 윤석열 대통령의 이런 친일 행적을 보면서 윤석열 대통령 아버지가 일본에서 공부하고 그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까? 윤기중 교수는 그때 친일 명단에는 오르지 않았습니까? 아, 윤기중 교수는 뭐 그 일제강점기에는 학생이었으니까요. 아, 네, 뭐 적극적인 친일 행위를 할 뭐 그런 거는 아니었겠군요. 저는 윤기중 교수는 제가 직접 배우지는 않았지만 제가 학교 다닐 때 주위에 있는 선배들로부터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예, 어떤 사람이었다고 합니까? 뭐 존경할 만한 학자였다고. 아.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못난 아들 때문에 아버지까지 지금 덩달아서 욕을 보고 있다. 그러니까요. 아, 연세대 사회학과 졸업하셨군요. 아, 정말 어떻게 보면 지금 이게 결국 떼어놓고는 볼 수가 없죠. 듣도 보도 못한 자를 독립기념관장으로 앉힌 거. 그것은 어차피 대통령 아닙니까? 그러면 뭔가 대통령이 계획을 가지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걸 이제 이종찬 광복회장도 이해가 안 되나 봐요. 그래서 이건 뭔가 밀정이 있고 또 거대한 음모, 계획이 있고 거기 아래에서 진행되고 있는 것 같다라고 하던데 관장님도 혹시 그런 의심이 있으십니까? 예, 뭐 이종찬 회장님이 일단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이건 대통령의 역사 인식이 반영된 게 아니라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이종찬 회장님의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 일본 밀정의 그림자가 이런 일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종찬 회장님은 자꾸 대통령과 대통령실을 자꾸 분리시키려고 하시죠. 예. 대통령이 그래서 결단만 하면 된다고 하는데 대통령실에서는 그런 발언 자체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하는 거다고 지금 반박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종찬 회장 입장에서 보면 저도 어느 정도 이해는 갑니다. 뭐 자기 아들 친구고 또 초창기에 그런 자리에 앉혀줬고 뭐 또 그랬는데 그걸 어떻게 좀 떼어내서라도 대통령 면도 세우면서 자신의 입지도 챙기고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보여준 행동은 뭔가 좀 결기는 있어 보이는데 이종찬 회장과 관련해서도 관장님이 100% 순수한 것 같지는 않다 이런 생각이 있으시는 것 같이 느껴지는데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어쨌거나 이종찬 회장님은 독립운동 역사가 대한민국의 주류 역사가 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점에서는 지금 대통령 주위에 있는 일부 인사들의 역사 인식을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절대로 안 된다고 하는 겁니다. 저는 그런 이종찬 회장님의 주장에는 뭐 절대 공감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오늘 아침에 한 칼럼이 내년 광복절이 더 걱정된다. 네. 그런 글을 썼던데 그래 나도 걱정돼 하고 봤더니 논지는 전혀 달랐습니다만은 이제 그 사람 논지대로 하자면 모든 국민이 다 친일이 되면 하나가 되겠죠. 그런데 그렇게 될 수는 없는 거고요.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거는. 아니 관장님 그게 그러면은 나라가 없어지면 되는 거죠 뭐. 그런 논리대로 하자면. 뭐 일본의 한 주가 되든지. 주면 되죠. 예. 주가 되면 되죠. 속국이 되든지. 일본의 한 그렇게 현으로 하자는 거 들어가면 아닙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좀 오늘 그래도 해법을 좀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구체적인 해법은 모르겠는데요. 그래도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는 대한민국 국민의 절대 다수는 뉴라이트의 친일적인 인식에 동의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이전보다 20년, 30년 전보다는 약간 희석되긴 했지만 그래도 아직은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친일적인 역사 인식에 결코 동의하지 않는다. 주초에 나온 한 여론조사 결과를 봤더니 김영석 관장의 임명에 찬성한다는 여론이 10% 되더라고요. 절대 다수의 국민은 잘못됐다고 보는 겁니다. 10%라고 하면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사람 가운데서도 반대를 한다는 거죠. 겁니다. 예. 그러니까 반 정도는 이른바 윤석열 정권의 콘크리트 지지층 가운데 반 정도는 이건 아니잖아라고 본다는 거죠. 예. 네.
그 어떻게 그러면 정리를 해야 될까요? 그 국민들의 시민들의 깨어있는 역사의식을 계속 유지할 수 있도록 우리가 다양한 노력을 해야겠죠. 학교 교육을 통해서 또는 뭐 사회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당신들이 생각이 잘못된 게 아니라 당신들의 생각이 맞습니다. 당신들의 생각대로 대한민국은 나아가야 됩니다. 라고 계속 뭐 일깨워줘야죠. 이런 식으로 하면 지금 교과서도 바꿀 판 아닙니까? 지금 걱정됩니다. 그래서 이달 말에 교육부에서 중고등학교 역사교과서 검증 결과를 발표한다 그러는데 지금 알려지기로는 뉴라이트 쪽에서 역사교과서 검증을 신청했다 그러거든요. 예. 뭐 지금 추세로 보면은 통과될 거고요. 그러면 또 내년 교육 현장에서 뉴라이트 역사교과서 채택 문제를 둘러싸고 또 한 번 홍역이 일어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우려가 됩니다. 심지어 관장님 오늘 백범이 테러리스트다 이런 책도 오늘 나온다고 해요. 어떤 사람이 썼는지 혹시 아십니까? 예, 조금은 아는 사람입니다. 아 그래요? 네. 알려진 사람입니까? 그 일본 교토대학에서 경제학으로 박사학위를 받았고요. 예. 경제사 전공자고요. 그 전에는 그래도 뭐 이렇다 할 뭐 정치적 색채를 드러내지 않던 사람인데 어느 순간 그냥 뉴라이터와 어울리더니 갑자기 그냥 극우적인 발언을 하고 문제가 있는 논문을 쓰더라고요. 그러더니 이제 마지막에 이르러서는 김구 선생을 공격하는 말도 안 되는 책을 썼다는 뉴스를 저도 봤습니다. 아직 책은 보지 못했고 책을 차마 볼 수 없을 것 같아요. 구역질이 나서. 근데 일단 그 선전 문구만 봐도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김구 환상이라고 하더라고요. 김구는 환상이다. 실제 김구는 그런 인물이 아니다. 그냥 테러리스트다. 그것도 국제적으로 악명이 높은 테러리스트다. 이렇게 주장하는데 그러면서 그 환상이 어떻게 만들어졌느냐. 대한민국에서 암약하는 종북 주사파가 만들어낸 환상이다. 근데 김구 선생을 독립유공자로 서운한 것은 1962년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이던 박정희 장군이었습니다. 예. 명목상으로는 당시 대통령 윤보선 대통령이 존재했기 때문에 윤보선 대통령 이름으로 훈장증이 나갔지만 실제로 결정한 것은 국가재건최고회의였거든요. 국가재건최고회의에서 김구에게 건국훈장 가운데 최고 등급의 훈장을 주기로 결정을 했는데 정한기 씨의 주장에 따르면은 박정희야말로 종북 주사파입니다. 김구 환상을 만든 주범입니다. 책에 그렇게 썼으면 인정하겠어요. 박정희 씨가 김구 선생을 찬양했습니까? 사실은 이승만 정권 때만 하더라도 대한민국 임시정부 자체가 거의 거론이 안 됐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존재 자체를 인정 안 하려고 했어요. 안 하고 싶었겠죠. 예. 자기 본인에게 흑역사거든요. 예. 그런데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군인들이 쿠데타로 정당성이 약해졌으니까 쿠데타의 정당성이 없으니까 그 정당성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으로 착안한 게 독립운동가들에게 훈장을 주자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62년부터 독립유공자 서원이 시작됐거든요. 자기들 정통성을 위해서 그렇게 했군요. 그렇죠. 그러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부각시키기 시작했습니다.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다른 한편으로는 1920년 만주에서 일어난 봉오정 전투와 청산리 전투를 부각시키는 작업을 열심히 했죠. 뭐 사실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어쨌거나 박정희 정권이 의도를 갖고 그렇게 한 겁니다. 그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우리 역사에서 제대로 된 평가를 받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정한기 씨 주장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나 김구에 대한 환상을 만들어낸 주범은 박정희입니다. 역설적으로. 그렇게 되는 것이 당연한 논리지요. 그러면 백범이 테러리스트라고 하면 안중근 의사도 테러리스트일 거고 윤봉길 의사도 테러리스트일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단순히 뭐 의열투쟁이라고 하죠. 의열투쟁에 나서신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의사라고 부르는 분들만 그런 게 아니라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이 다 테러리스트가 됩니다. 그렇죠. 예.
총 들고 일제 맞서 싸운 독립군 다 테러리스트 됩니다. 그러니까 아예 우리의 독립운동 또 독립활동 이런 걸 다 무시하자는 거 예, 아니에요? 부정하자는 거죠. 부정하자는 예, 거죠. 예. 그런 자들을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이라고 같이 생각할 수 있냐 이거죠. 뭐 어쨌거나 대한민국 헌법이 대한민국 국민은 표현의 자유, 학문의 자유, 양심의 자유, 사상의 자유를 가진다고 규정을 하고 있으니 그냥 뭐 한 개인으로서 이번에 독립기념관 관장이 되신 분의 표현을 빌리자면 사인으로서 뭐 그런 얘기를 하는 것까지는 용인을 한다고 치더라도 그런 발언을 하는 순간 공인이 될 자격은 없어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정말 걱정을 넘어서서 막 이렇게 속에서 끓어오르는데요. 한두 가지만 좀 더 여쭤보겠습니다. 내년이 이제 한일수교 60주년 되지 않습니까? 이런 짓을 이렇게 하는 걸로 봐서 사실 좀 걱정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제 과거사를 이런 식으로 그냥 딱 덮어버리지 않을까 그런 걱정 저만 하는 겁니까? 혹시 관장님은 그런 걱정 안 하십니까? 아니요. 사실은 윤석열 정권이 출범한 이후에 이미 과거사 문제에 대한 언급을 안 했습니다. 없어요. 예. 그 3.1절 기념사나 광복절 기념사에서 역대 대통령은 늘 일본의 반성과 사과를 촉구했거든요. 예. 일본이 제대로 사과하고 반성하면 한국과 일본 사이의 관계는 좋아질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늘 얘기했는데 예. 윤석열 윤석열 대통령은 특이하게도 단 한 번도 일본의 사과와 반성을 요구한 적이 없습니다. 오늘도 없습니다. 예, 그럴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더 나가서는 어떻게 맨날 사과와 반성을 요구하냐. 일본 사과 반성했잖아 라고 하지도 않은 사과와 반성이 존재하는 것처럼 지금 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사 문제는 이미 다 없었던 일로 지금 치부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뭐 미래를 향해서 나가자 그러는데 그 미래를 보편적 가치의 공유라는 말로 표현하더라고요. 일본과 한국이 공유할 만한 보편적 가치가 뭘까?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일본이 민주주의 국가인가요? 일본이 인권을 존중하는 국가인가요? 일본이 평화를 사랑하는 국가인가요? 일본은 그거 다 깨려고 지금 하는 나라인데 그런 일본의 극우 정치 세력과 손을 잡고 어떻게 가치를 공유한다는 건지 윤석열 정권에 참여하고 있는 분들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도대체 어떤 가치인지. 내년에 혹시 그걸 문서화한다든지 뭐 이런 조약 비슷하게 한일협정 시즌2 이렇게 맺는다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뭐 두 가지가 우려됩니다. 하나는 독도 문제고요. 예. 지금 뭐 독도 문제와 관련해서 한국과 일본이 각자 자기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럼 절충안으로 한국과 일본이 공동으로 관리하는 거기다가 미국까지 끼워서 뭐 세 나라가 관리하는 방안이 있지 않냐는 얘기가 지금 슬슬 나오고 있거든요. 특히 일본 쪽에서 아마 그런 이야기를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 쪽으로 이 정권이 방향을 잡을 게 하나 걱정이 되고요. 또 하나는 뭐 독도 문제와 직결되는 것이기는 하지만은 결국은 사실상의 한일 군사동맹으로 가려는 게 아닌가라는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뉴라이트가 득세하고 친일 친일 인식을 갖고 있는 대통령이 버티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쭉 흘러간다면 정말 이 나라가 어떻게 될까 너무 걱정이 되는데 관장님께서 한번 우리 국민들한테 이럴 때 우리가 어떤 자세로 역사를 바라보고 임해야 되는지 한 말씀을 좀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김대중 대통령께서 행동하는 양심 말씀하셨잖아요. 그 행동에는 여러 수위가 있을 겁니다. 하다 안 되면은 벽 보고 욕이라도 하라고 말씀하셨는데 국민들이 늘 이 정권이 하는 짓을 감시하고 비판하고 더 나아가서 행동하면은 일부의 친일 극우 세력이 지금 획책하는 역사 쿠데타를
우리 국민의 힘으로 얼마든지 막을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저는 역사를 공부한 사람 입장에서 역사 쿠데타는 성공해서도 안 되고 성공할 수도 없는 일이라고 판단하고 그것을 막는 것이 바로 우리 국민의 책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또 공부를 해야죠. 예. 예. 역사 쿠데타라는 표현이 참 와닿습니다. 예.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렇게 관장님을 뵙고 왜 우리가 이렇게 됐는가 쭉 말씀을 듣는데 그나마 저는 좀 마음이 많이 좀 좋아졌습니다. 그래 이렇게 관장님 같은 분이 계셔서 말씀을 해 주시니까 좀 위로가 됐는데 여러분들이 좀 같이 느끼셨으면 좋겠고 그저께인가요? 용산의 대통령실 앞에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거든요. 예. 그때 더우셨죠? 엄청 더웠습니다. 근데도 그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서 아유 저렇게 관장님도 저렇게 힘들게 하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예, 오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이준식 독립기념관장님 만나 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그리고 역사를 제대로 알려면 책을 보더라도 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봐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 제대로 알고 제대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